오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됩니다. 무쟁점 법안 110여 건은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이 쟁점 법안 처리는 결국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 문만 열어둔 채 파행할 가능성도 큽니다. 잠시 후에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향후 정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IS가 전 세계에 테러를 자행하면서 이 이슬람 포비아 현상이 급증해서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정면승부에서는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와 IS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오늘 본회의는 열렸죠? 예, 지금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무런 쟁점이 없는 그 법안이 한 115건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협의를 해서 경제 살리기 법안에 대해서 좀 협의를 진행한다고는 저희들에게 네. 연락이 오고 있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고요. 야당은 또 이런 법안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덕지덕지 붙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지금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이 12월 임시국회의 여지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자, 오늘로 종료되는 이 19대 정기국회, 이 의원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 모두의 그 어떤 심정일 텐데요. 사실 네. 우리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과거 1970년대, 80년대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에서 지금 사회 경제 현상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또 국제 정세도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네. 기득권을 누리려는 일부 집단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결국은 사회 변화라든가 국제 환경의 변화에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회에서 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갖추도록 좀 법률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것을 발목을 잡고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안타까움 토로해 주셨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 이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 이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강력한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돼야 하는데 말이죠.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네. 나아가서는 야당 자체 집안 싸움 때문에 사실은 어떤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경제 살리기 법안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네. 지금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은 사실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임시국회를 물론 당연히 열어서 국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안부터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오늘 국회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만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제도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굉장히 애타는 호소를 하셨는데, 자, 오늘도 이 노동개혁 5대 법안 연내 통과 강조하던가요? 물론 그 강조뿐만이 아니라 그 필요성과 현재의 노동 고용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이것이 얼마나 이 급선무인가라는 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주 실감나게 들었는데요. 네. 그러나 이것을 처리하면 결국은 노동 현장에서 가장 기득권 세력인 민노총의 강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네. 민노총의 또 어떤 세력에 짓눌려 있는 야당이 나서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나서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이 시대적인 이 가장 후진적인 법제도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실 국회가
어떤 결정이든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혼돈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혼돈 상태에 빠지는 문제 지금 지적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야당의 입장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늦더라도 임시국회 회기 안에 쟁점 법안들이 처리된다면 처음에 19대 국회 평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셨는데 그래도 국민들에게 좀 체면이 설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켜보실 때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줄이고 결국에는 네. 이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사회 갈등을 더 확대 재생산하고 심지어는 국회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선거구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네. 못하는 무능한 국회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국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과연 국민들이 국회의 존재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아까 이 야당 내 집안 싸움 문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고요. 지금 또 이 선거구 획정 처리 못 되고 있는 이제 문제 질타해 주셨는데 한번 이 또 새누리당 내부 문제 좀 여쭤볼게요.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이 경선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벌써부터 좀 후보 난립 우려되고 있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이 결선 투표제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사실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과정은 우리 당의 지도부인 최고회의 위원들이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결선 투표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네. 어쨌든 당 지도부에서 그런 결정을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면 네.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합리적이고 또 구체적인 방식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결선 투표에 대해서 도입하기로 했으니만큼 또 그것이 상당히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입하기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이제 당 지도부가 또 제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지도부는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실효성 있게 받아들이게 갈 것인가 이 문제가 남은 건데요. 그런데 이른바 이제 비박계 의원들은 반발이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박계 의원들은 결선 투표제에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결선 투표를 당 지도부에서 수용을 했다면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구체화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떤 절차적인 그런 제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결선 투표라는 의미 자체가 결국에는 여러 후보자들이 투표든 또는 여론조사 경선이든 통했을 때 네. 과반수의 투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 1, 2위를 네. 상대로 다시 투표 또는 경선을 해서 네. 후보자를 가리는 제도를 말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원적인 의미에 충실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 모임에서 조금 이제 이게 뜨거운 쟁점 하나가 나왔네요. 이 유기준 의원, 전 해수부 장관이죠. 이 전략공천을 시사했는데 지금 전략공천이란 표현을 쓰는 분도 있고 또는 지금 현재 당원 당규 내에 있는 우선 추천제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 이 전략공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당에서 이제 상향식 공천 제도를 전면적으로 채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략공천 제도는 당원 단계에서 일단 삭제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 이상은 논란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원 당규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 공천 룰을 정할 특별기구 위원장 이 황진화 사무총장이 내정됐습니다만 그동안 공천 룰, 공천 기구 이 당내 갈등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황진화 사무총장이 청와대 출신 인사들 또 당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하네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이 이제 상향식 공천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에 의해서 공천을 하기로 지금 방침을 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정치인이 개별적으로 자신이 어떤 지역에서 출마를 하고 네. 정치적 운명을 가릴 건가 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고 네. 또 그분의 그 정치적 운명은 결국은 유권자가 가려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상향식 공천 제도를 채택한 순간은 뭐 전략 공천이니 또는 험지 출마니 심지어는 중진들의 용퇴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상향식 공천을 채택한다고 하면서 누구는 어디로 나가라. 아하.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전략 공천을 의미하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모순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네.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고령이든 또는 본인의 아무리 고령의 네. 후보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이제 결정하는 것이지 네. 당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어디로 가라 누구는 우리 당의 전략을 위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것이 당의 전체적인 어떤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제도는 네. 이제 포기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저는 뭐 그것이 옳든 그러든 네.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런 제도를 하나 선택을 했다면 나머지는 네. 포기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다시 상향식 공천 제도를 포기하고 네.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